그렇다면 도심에서 가까운 산 둘레길 대기 오염 상태는 어떨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제 이 측정 기기는 미세먼지 농도를 이제 10분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데요. 12개의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그다음에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서울 남산자락 둘레길에 설치돼 있는 대기 측정기와 바로 아래 도심에 설치된 측정기의 자료값을 모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의 평균값을 비교해봤다. 작년 3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데이터의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 산 둘레길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실제로 숲에서 보면 잎, 줄기, 가지 이렇게 숲에 있는 다양한 공간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흡착을 하고 또 침강하고 있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심에서 걷기보다 산 둘레길에서 걷는 운동이 호흡기 건강에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집 근처 산 둘레길에서 걷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보다는 유해 물질이 훨씬 적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에서도 염증 같은 이제 코와 목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류가 처음 서서 걷기 시작한 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전인 630만 년 전. 초기 인류인 호미닌 때로부터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인류가 걸어온 건 생존을 위한 이동 목적 때문이었죠. 하지만 문명의 발전으로 기계식 이동 수단이 등장한 이후부터 걷기는 서서히 운동의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대 등 공동연구팀 논문에 의하면 하루 7,000보 이상 걸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50%에서 70%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걷기는 그만큼 쉽고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걷기 운동을 집에서 가까운 산 둘레길에서 실천한다면 인체에는 어떤 운동 효과가 더해지는 걸까요? 평지에서 걷는 것과 산 둘레길에서 걷는 것은 인체 운동 효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팀이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평지에서 걷기. 무선 호흡가스 분석기를 착용하고 평지에서 걸을 때의 운동 효과와 신체 변화를 측정했다. 호흡 교환율도 볼 테고 심박수도 볼 테고 그리고 산소 섭취량, 그리고 매치값, 그리고 에너지 소모량, 칼로리 소모량이죠. 이런 것들로 이제 운동량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운동량을 이제 알아볼 수 있죠. 다음은 산 둘레길 걷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측정값을 포함해 평균값을 산출했다. 결과는 어떨까? 평지에 걷기에 비해서 둘레길 걷기가 칼로리 소모가 높았고요. 강도 측면에서도 평지 걷기가 저강도임에 비해서 둘레길 걷기는 중강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지 걷기가 시간당 345kcal의 열량을 소모시켰고 산 둘레길 걷기는 시간당 504kcal의 열량을 소모시켰다. 심박수와 운동 강도는 평지 걷기가 저강도 운동에 해당된다면 산 둘레길 걷기는 중강도 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자신에게 적절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심박수 통해서 아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조금 숨이 가쁘기 시작하면서 대화하기 약간 어려워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둘레길 걷기를 할 때 가장 권장드리는 강도가 바로 이 중강도입니다. 심폐 체력을 강화하는 것들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특히 둘레길의 경우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하지 근력이라든지 방향 전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행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연구 결과 산 둘레길 걷기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하체 및 코 근육을 발달시키며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운동 강도는 중강도로 높이면서 부상은 예방할 수 있는 둘레길 걷기. 특히 갱년기를 맞은 중장년층에게 더 필요한 운동으로 알려지고 있다. (60대) 여성 3명과 함께 둘레길 걷기 운동 효과를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기본 계측 검사를 실시하고 혈압을 측정했다. 다음은 활성산소, 항산화력 등을 측정하는 혈액 검사. 그리고 자율신경계 변화를 측정하는 심박변이도 검사. 마지막으로 기분장애 점수를 측정하는 설문검사를 실시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시간에 검사했다. 저희 오늘은 사전 측정하시는 거고요. 내일은 둘레길을 걷고 나서 사후 측정 계획돼 있으세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진행하실 계획이니까 그때 맞춰서 오시면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날 새 참가자들은 오늘 둘레길 걷기 운동을 실시하고 나서 어제와 동일한 검사를 받기로 했다. 총 걸을 시간은 쉬는 시간 10분을 포함해 왕복 90분. 속도는 숨이 약간 차고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유지했다. 실험은 식후 2시간 지나 진행했고 물 이외의 음식물 섭취는 제한했다. 예측하기 힘든 실험의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또 나와서 이렇게 하고 가면은 일단 힐링되잖아요. 자연과 함께 있다가 가면. 땀 흘리고 샤워하면 더 엄청 좋고. 상쾌하고. 90분에 걸친 단 한 번의 둘레길 걷기. 과연 인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둘레길 걷기 종료. 어제와 같은 검사를 실시해 새 참가자 검사 결과의 평균값을 산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혈액 검사 결과 혈당과 활성산소는 감소했고 항산화력과 비타민 D 수치는 증가했다. 심박변이도 측정을 통한 자율신경계 검사 항목에서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기분장애 측정을 위한 설문검사 결과 부정적인 항목 수치는 감소하고 긍정적인 항목 수치는 증가했다. 단순히 숲길 걷기를 하루 한두 시간 한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 등이 보여서 교감 신경이 안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숲길 걷기가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